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업무로 인해 얻은 부상 혹은 질병이 치유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또 그로 인해 노동 능력까지 상실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마중의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장애급여의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 그리고 불합리한 등급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장애 등급 재조정,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진행되는 장애 등급 재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급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장애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신체 부위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장애로 분류되며 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급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급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등급 심사 기준은 하단 댓글란을 확인해주세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은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두 등급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을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등급보다 낮게 판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7급과 그렇지 못한 8급 사이에 있는 경우 8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와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때의 총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일평균 임금이 12만 원인 근로자가 5년 동안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급과 8급의 보상액 차이는 무려 2,340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공단의 애매한 기준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재해자는 이의제기를 통한 등급 재조정으로 최대의 이익을 챙겨야만 합니다. 적절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장애급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신청 혹은 공단의 직권으로 장애 등급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공단의 직권하에 재판정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정의 경우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혹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됩니다. 재판정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한다는 점, 또 시간이 흐르며 장애가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해자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재판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장애급여 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